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니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졸업생 비자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도 변경되고 영어 점수도 6에서 6.5, 나이도 50에서 30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원래 버젤 리포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호주는 1년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 안에 통계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구 정책과 이민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버젤 리포트의 거의 이민성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버젯 리포트 안에 이민성이 얼마 돈을 쓸 것인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비자의 계획에 따라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게 뭐 행정 비용이나 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비자를 프로세싱하니까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지금 버젯 리포트가 중요한데 어제 이제 저녁에 7시 반에 그 재무부 장관이죠.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버젯 리포트의 총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은 budget.gov.au 가셔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아이고, 어디지? 레이저 포인트. 오케이. 예, 볼 수 있는데, 보셔도 그게 아주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버젯 리포트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를 다운로드 받고 하셔가지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뭐라고 하냐면 버젯이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멀티컬처럴 퓨처가 약간 좀 많이 좀 어둡죠? 근데 이게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갖고는 현재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성 그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버젤 리포트 재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호주인이 첫 번째고 호주인이 중심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이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민 정책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정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여러 신문에서 이제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넷 마이그레이션이죠. 넷 마이그레이션 호주에 들어온 사람과 호주에서 나가는 사람을 코로나에 비해서 반으로 줄인다는 게 지금 현재 알바니스 거버먼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코로나 전에 사람이 없었다가 갑자기 코로나 풀리고 나면 사람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거기서 피크해서 절반을 줄인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그거를 사람이 유입인구, 유출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민성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타깃을 주는가 그리고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이 뉴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비자 변화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코로나 때 뭐 글로벌 탤런트에서 비자를 많이 줬어요.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내셔널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좀 더 뭐냐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직업이나 사람들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 고용주 스폰 비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임시 고용 스폰 비자 조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럼 뭐 신청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시스템에서는 신청하는 거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2년에서 1년을 줄이면요. 왜? 근데 이게 임시 비자잖아요. 임시 고용주 스폰 비자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임시 고용주 스폰 비자에서 그리고 나중에 노미네이션 승인되고 그다음 비자 신청하고 나중에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실행할 거냐면 이 올해 말이에요. 그 올해 말이란 것은 새로운 비자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왜 이걸 올해 말에 이게 적용을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민성에서 이미 영주권 줄 사람을 숫자를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격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지원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주권 받을 사람 수는 제한돼 있고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민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성은 지원자를 늘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호주에서 경력이 많고 하시는 분들이 2년을 채웠는데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안 좋죠. 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졸업식 비자 자체가 지금 현재 전부 다 뭐 대학 나와도 2년으로 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2년 하는 게 넌센스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1년으로 줄인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관점은 뭐냐면 블루 칼라보다는 약간 이 화이트 칼라 쪽, 예,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민성의 생각 고급 인력, 미래, 호주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보통 1년이거든요. 예, 1년 지나면은 기술심사도 하고 또 학위 플러스 경력 1년이니까 그 사람들 좀 타겟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발표한 거는 경력밖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른 조건이 추가로 더 발표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가 뭐 인도가 이제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요거 부분을 조금 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 신청비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지금 현재 710불이거든요. 원래도 이것도 뭐 그전에보다 좀 올랐지만, 근데 이제, 상반기 어떤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학생비자 신청비를 대폭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와서 약간 디베이팅을 했어요. 이게 너무 이거는 넌센스하다. 아니, 이걸 학생비자 신청비를 이렇게 올리면 누가 신청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제한됐던 금액은 2,500불입니다.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은.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이게 1,400불로 약간 2배 정도 인상하는 안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계속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대학교가 인터넷 학생 비율이 좀 인터넷 학생을 많이 받는 학교는 10% 정도까지 받아요. 10%. 그런데 지금 비율을 5% 정도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 학생을 안 받던 대학교들은 좋죠. 뭐 원래 받는 거니까. 근데 원래 인터넷 학생들을 많이 받던 학교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존에 많이 받아서 뭐 5% 넘어간 학교는 이제 더 이상 학생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그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GA 학교보다는 조금 밑에 낮은 대학교들 많이 신청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인터넷 학생 비율이 높으니까. 근데 거기가 다 더 이상 COE를 발행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아마 대학교에서도 조금 이렇게 음, 이름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교들은 인터넷 학생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조금 있는 학교들은 받을 수 있고 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디베이팅 중이긴 한데 떤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기숙사를 기숙사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돈이 많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영주권 인원은 이제 뭐 18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기술 이민을 70% 주겠다. 이건 뭐 기존에 원래 얘기했던 바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략하게 나온 내용은 뭐냐면 어, 이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뭐 자기들이 넷 마이그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민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게 뭐 원래 코로나 이전에 18만 원래 19만 명이거든 18만 5천 명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좀 이게 넌센스한 말이 있는데 2015년 그러니까 내년도죠. 올해 말고 내년도에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민 그 프로그램을 매년마다 원래 뭐 변경하고 그랬던 거를 뭐 4년마다로 바꾼다 하는데 이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노동당이 이겨야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바로 왔고, 해외 학생, 국제 학생의 숫자를 캡을 둬가지고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재밌는 건데 이민성에서는 넷 마이그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넷 마이그레이션의 대다수의 상당히 50% 정도가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 그러니까
이민성은 가시적으로 호주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것을 줄이게 보이는 가장 단순하고 빠른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한 것이 바로 국제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 비자 숫자를 줄임으로써 열심히 그래서 4월 달에 비자를 많이 거절시켰답니다. 네, 커팅도 오피셜을 뭐 해가지고 14,000개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원래 레벨이 뭐 22,000까지 뭐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 목표를 이민성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영주권 레벨은 유지하고 넷 마이그레이션 잡으려면 결과적으로 학생 비자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은, 그리고 장관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은, 장관이 어떤 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 등록을 못하도록 유지할 수 있어요. 명령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가 만약에 고정이 되고 더 이상 학생을 못 받게 한다면, 사설학교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학생 비자를 줄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학을 가면은 대학들은 뭐 살아남겠죠. 근데 뭐 사설학교는 뭐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설학교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5% 이상, 5% 정도로 아마 제한을 두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어, 다른 뉴스에서 냈던 경우는 장관이 특정, 이제 학교 말고 특정 학과의 비율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학생 비자가 이제 넷 마이그레이션 50%를 차지한다면 학생 비자의 거의 60% 가까이 학생들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냐면은 비즈니스 학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학이든 뭐 그냥 우리가 디플로마 과정이든 서티 과정이든. 근데 그 과정에 등록되는 비율까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학과를 선택하면 비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도 학생비는 여전히 어려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이민상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넘버. 근데 넘버에 대해서 이제 플래닝이랄 플래닝, 여러분 플래닝을 또 믿으면 안 됩니다. 플래닝은 계획이지 실제로 적용은 안 될 수 있어요. 작년에도 플래닝 해놓고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고용주 수법비자는 이제 조금 늘리죠. 한 6천 명 정도 늘리는, 6천 명 정도 늘리는데, 근데 독립기술 이민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89 이렇게 기회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주정부가 상대적으로 많죠. 근데 이게 주정부 중에 리저널도 있어요. 조금 재밌는데 이 리저널 부분을 내가 조금 이해가 조금 힘들긴 한데 이 리저널 사구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구일을 포함한 건지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게 주정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외곽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비자 자체가 점수제이기 때문에 지금 독립기술 이민보다는 주정부에 조금 파워를 더 실어준 것 같고 주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도록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뉴사우스 웨일즈도 그렇고 퀸슬랜드 같은 경우는 뭐 이민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주지사가 분명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주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이번 달이 끝나고 6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이민의 디테일한 내용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거는 뭐냐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고용주권 비자를 미리 빨리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 숫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저번 주에, 이민성에서 고용주 수권 있잖아요. 영주권 주는 거. 이거를 그때 캡이 돼가지고 더 이상 줄 수 없어서 다음 회기 연도로 해서 진사를 하겠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은 바로 고용주가 생방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딜레이 될 거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게 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부분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조금 주시해서 봐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